고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제가 사는 아파트는 18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 16층에 살아요. 그런데 낮밤 가리지 않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17층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어요. 분명히 다른 가족분들하고도 사시는데 위층 할머니가 시끄러워서 너무 밤마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 위층 할머니를 욕쟁이 할머니라고 할게요. 저희 가족은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자는 마음으로 이 아파트에 이사 왔어요. 2년 동안 밤마다 위층에서 려나, 개동려나 등등 너무 심한 욕을 들었어요. 18층도 힘들었는지 이사를 갔더라고요. 솔직히 시험 기간 때도 시끄러워서 제가 소리 지르려고 할 때 부모님은 하지 말라며 이어폰 끼고 공부하라고 했었어요. 그만큼 엮이기 싫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일이 터졌어요. 엄마는 일하러 아침 6시에 나가시고 낮 1시 30분에 오시는데 집에 도착할 때쯤 마침 그 욕쟁이 할머니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어요. 그 욕쟁이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신 곳은 없는데 엄마보다 늦게 현관문에 와서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잡아두고 기다리셨대요. 근데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냥 탔었대요. 엄마는 지금 말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그 욕쟁이 할머니께 할머니, 저희 16층 사는데 밤마다 너무 시끄러워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였으나 그 욕쟁이 할머니는 엄마의 말을 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엄마가 입을 떼자 그 욕쟁이 할머니는 빡쳤는지 눈이 돌아가며 우리 엄마에게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빡쳤는지 집에 있는 아빠를 부른 다음에 그 욕쟁이 할머니와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16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아빠는 다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시고 엄마는 화난 얼굴이고 그 욕쟁이 할머니는 욕하면서 올라가게 되었어요. 한 15분 후에 그 욕쟁이 할머니가 빡쳤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우리 욕을 하더라고요. 원래는 방에서 소리 지르셨지만 이번에는 베란다에서 소리를 질렀나봐요.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봐주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한 30분 동안 밖에서 소리를 지르니 옆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누가 소리 지르더군요. 결국 저희는 경비실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을 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부터 그 욕쟁이 할머니 소리는 아예 안 들리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1 때까지 쭉 수영을 했었어요. 수영이라는 특성상 겨울에는 그만두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겨울만 되면 복작복작하던 수영장에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인가 겨울에는 늘 보던 친구들만 보는 것 같았는데 처음 보는 동갑 남자의 3명이 확 눈에 띄는 거예요. 엄청 희귀했죠. 이때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니까. 수영부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게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초급부터 신청하고 시작해서 점점 다음 등급으로 올라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아까 본 3명이 쪼르르 수영장에 오더니 초급반부터 끊었는데 금방 적응해서 고급반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고급반에서도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잘할수록 앞으로 갔고 못하면 뒤로 갔어요. 앞이 느리면 뒷사람이 발에 맞을 수 있으니까. 고급반은 토요일마다 시합을 해서 순서를 다시 정했어요. 애들이 속도를 구분해서 정해줘야 사고가 안 나기 때문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그 3명이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처음 고급반에 올라왔을 때 1주에서 2주 정도는 그냥 뒤에서 보조를 맞춰보는데 그게 불만인지 자꾸 궁시렁대더라고요. 내가 앞에 가면 훨씬 더 빠를 거다라든지 아니면 앞에서 너무 느려 터지니까 뒤에서 맞춰서 가는 거다. 힘들다 라든지요. 하다하다 순서를 지켜야 다치지 않는데도 그걸 어기고 대뜸 앞으로 튀어나가 아는 동생과 부딪혀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토요일. 그 3명이 시작을 하기 전에 발보다 입에 모터를 달아놨는지 입을 열심히도 털어내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4명이 일렬로 서서 시작하는데 너무 짜증나서 50m에서 턴을 할 때 숨 한 번 쉬고 그 뒤로 한 번도 호흡을 안 하고 완주를 했더니 당연히 1등을 했는데 그 와중에 옆에서는 수경이 빠졌다니 발이 찍혔다니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변명하는 걸 듣는 게 짜증이 나서 걔네들 3명한테 큰 소리로 야! 앞이 느려 터져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니들이 느려 터져서 맞춰주는 거잖아. 몰라? 라고 웃으면서 말하니까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빵 터져서 웃더라고요. 그렇게 재수없던 3명을 찍소리도 못하게 아주 크고 아름다운 빅엿을 선물해줬던 게 이렇게 추억으로 남아 기억에 남아있네요. 아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그 3명은 그 뒤로 조용히 3개월을 채우고 다니다가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결혼하고 집이 시댁에서 1분 거리였습니다. 상견례 때 귀찮게 안 한다고 해주셔서 괜찮다며 난 시댁을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종종 부르셔서 뭘 해먹냐, 밥은 잘 차려주냐 고 물으셨어요. 기습방문에 비밀번호도 알려달랬지만 남편이 거부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우리 집이고 엄마 아들이지만 나도 이제 가장이니까 우리끼리 오붓하게 살게 부르지 마요.
그래도 부모님께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이건 처음이라 그런 겁니다. 신우가 우리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고 달래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평소에 애들을 좋아해서 달래주었지만 남편이 참다 못해 신우와 싸워서 조용히 지내게 되었어요. 누나 앤데 왜 우리한테 맡기는데, 왜 내가 네 아들한테 아빠 노릇해야 되는데, 니부터 좀 챙겨라. 시댁은 가부장적인데 어떻게 남편 같은 남자가 나온 건지 신통방통합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말 한마디로 모든 걸 다 시켜버리셨습니다. 어버이날에 모여 남편이 나를 챙겨주니 시부모님이 눈치를 주셨어요. 남편은 시아버님께 시어머니를 좀 챙기라고 눈치를 줬어요. 부러우면 아빠도 엄마랑 이렇게 해요. 엄마한테 좀 잘해주고 그래봐요. 첫 명절을 맞이하는데 한복도 준비하고 긴장해서 맞이했습니다. 추석 전 신우가 아침 일찍부터 나오라고 눈치를 줬지만 남편이 무마시켜줘서 편히 갔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잡일을 거들었는데 남편이 자기를 데려갈 사람이 나밖에 없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얘 아니면 내 성질머리 데리고 간 사람 없다. 내가 장가를 잘 간 거지. 시댁은 제사를 여러 군데를 나눠서 지냈어요. 처음은 시댁, 다음은 큰댁, 그 다음은 다른 친척집으로. 성묘도 못 갔는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풍이란 게 있어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다리다가 지켜보던 남편이 펑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시아버지께 달려가 이제 간다고 통보하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나보고 집에서 쉬락하더만 왜 이리 데리고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명절은 첫째서만 지내고 빠질 테니까 그리 하세요. 친정으로 가니까 외가 친척들이 다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늦어서 죄송하다며 사들고 간 술을 따르며 화기애애하게 술자리를 갖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6년도 2월 초쯤 학과 동기가 제가 자취하는 곳에 거주하며 있었던 1년간의 내용입니다. 그 동기는 제 물건을 이것저것 할 것 없이 막 쓰거나 방 안에서 담배도 피워댔습니다. 말도 없이 친구를 부르거나 맘대로 VOD에서 마음대로 결제하고는 감다더니 그럴 리가 없죠. 제가 없을 때는 남친을 불러있다거나 자기가 배달시키고 돈을 안 내고 언제쯤 나갈 거냐 하면 감성팔이나 했습니다. 같이 살며 월세를 받은 적도 없고 돈 한 푼 안 보태면서 자기가 이 집 주인인 양 위세를 떨며 저를 호구 취급했죠. 나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알바 때문에 바쁘고 자기 사정도 있고 방도 잘 안 구해주고 힘들다며 애원하는데 그걸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험 기간이 되고 공부하느라 힘들고 출출해서 편의점이나 다녀오려 했습니다. 나가는 길에 친구 필요한 것도 사주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당연히 사달라는 말에 니 건 니 돈으로 사 먹어야지. 나가는 김에 너 먹을 것도 사주려는 건데 빨리 돈 줘.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해서 안 사왔더니 제 공책에 치사 빤스 흥칫뿡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때 이성의 끈이 끊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너무나 뻔뻔한 행동의 반복에 이젠 정말 쫓아내자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재계약을 한다는 핑계로 너 집 나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무슨 갑자기 어디로 가냐고 짜증을 냈지만 주인 아주머니가 방 보러 오신다는데 자기가 어쩌겠습니까. 나가라는 제 말을 친구는 무시하며 나중에 나간다고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알바를 하러 다시 나갔습니다. 나감과 동시에 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해주고 한참을 그렇게 짐을 싸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물건들이 없어지고 문 앞에 정리해서 가져다 놓으니 새벽 2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흰 종이에 CCTV 작동 중이니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붙여놓고 잘 보이게 찍어서 사진을 보내놓고 비번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사진을 보내면 추가로 보낸 내용이 있는데 통쾌했어요. 새해 선물이야. 혹시라도 집 앞에서 땡깡 부리면 경찰 부를 거니까 알아서 짐 가져가. 아니면 다 버려버린다. 만나서 그지 같았고 다시는 보지 말자. 해피 뉴 이어. 전화 문자 카톡을 전부 차단하고 나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다시 받아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깽판치고 난리 부르스 떨면 그땐 진짜 경찰 아저씨 불러버리려고요. 시어머니는 말로 사람 여럿 잡아봤을 뿐입니다. 비아냥거리고 비교하고 전신 고문하던 그런 분인데 독실한 기독교셨답니다. 결혼 당시 제가 좀 더 여유가 있어서 결혼 준비를 할 때 제가 좀 더 많이 냈어요. 시댁에선 보태준 게 없었고 제가 전세, 신랑이 혼수 정도 했네요. 그 후 시댁 인사관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선 시집 잘 왔다고 자기만한 시부모도 없다며 생색내서 저는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도 장가 하나는 잘 왔죠. 여자가 집도 예물도 못했는데 예목도 해주고 차라리 예단까지 해줄 걸 그랬나봐요. 시댁 가면 저만 주방 들어가는 것도 싫은데 시어머님은 매번 너네 엄마, 너네님, 느그 엄마, 느그 집 지긋지긋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시아버님, 신랑, 도련님까지 다 놀래서 얼어붙을 뻔한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어디서 배워먹었냐니까 니네 엄마요 하면서 받아쳤죠. 야 너네 엄마가 밥 먹으래. 너네 아빠 너네 동생 다 데리고 와서 밥 먹어.
그리고 너네 집인데 하다못해 수저라도 올리던가 아니 우리 집 가서 설거지나 해주던가. 시어머니는 울그락불그락거리시며 역정을 내시길래 시아버님은 제게 사과하시고 도련님은 형수 대박 엄마 임자 만났네 하며 놀라했습니다. 신랑은 그 와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밥 한 공기 비우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작정하고 저지른 말이지만 시아버님이 사과를 하시는 바람에 설거지만큼은 얌전히 했네요. 그 일이 있은 후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동네에서 저를 욕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의 지인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랑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욕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했기에 이랬다는 것을 눈치채고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똑같이 비교하듯이 말했어요. 누구는 예물이, 누구는 명절에, 이러면 제 친구는 시댁에서 차도 받고 아파트도 주시더라. 모르는 사람이실 테니 이것 보세요 하며 결혼사진도 보여드렸고요. 다 끼리끼리 만나고 좋아서 같이 사는 건데 매번 절 깔아뭉개시길래 그러지 마시라며 쏘아붙였죠. 어머님이 저를 무시하면 할수록 우스워지는 건 어머님네 귀한 아드님이에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제가 하는 행동이 악마가 시키는 거라며 교회에서 마음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시어머님은 정화시켜서 그 모양이신지.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말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였고 설날이 될 때 해맑게 말씀드렸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시댁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못하는 시어머님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먼저 선수를 치시더라고요. 본인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친정에 들리지 말라고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체념하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돈에 관련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나가려고 할 때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시더니 교회는 기도를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비용도 기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부라는 게 1, 2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죠. 뭐야? 뇌물 좀 받아 처먹어야 낙하산으로 하나님 발끝자리쯤에 간신히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완전 비리 천국이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이제는 교회도 오지 말고 시댁도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하면서 해맑게 집으로 왔습니다.